최진봉 교수, 임방글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오래 살다가 결혼하면 보통 부부가 재산을 반반 나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성의 딸이죠. 이부진 사장과 이무재 전 고문과의 이혼 소송 2심에서 남편에게 부인 재산의 1%도 안 되는 돈을 나눠라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1%도 안 되는 돈이 140억 원이나 되는데 좀 알아보겠습니다. 몇 년째 지금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이혼 소송 한참 절차로 된것 들어가서 같은데. 절차로 들어가서 이 항소심 판결이 나기까지 4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네.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린 데에는 사실 항소심까지 왔으니까는 재판을 2번 받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성남에서 한번 처음에 이부진 사장이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이게 관할 위반이다라고 해서 다시 서울로 와서 다시 1심부터 재판이 진행됐고요. 네. 그래서 2017년 7월에 서울 가정법원이 1심에서 이혼해라라고 하고 그리고 친권 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에게 그리고 이부진 사장이 이무재 전 삼성전기 전무에게 86억 원을 지급해라 이렇게 1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항소를 제기를 했는데요. 항소를 제기했는데 이 항소도 좀 항소는 인고문이 했어요? 네, 인고문이었죠. 네. 그런데 한 1년 6개월 공전됐었어요. 왜냐하면 인고문 측에서 이거 재판부 못 믿겠다. 재판장인 삼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기피 신청을 했고요. 이게 네. 대법원에 가서 받아들여져서 실제로 이게 심리를 한 거는 올해 2월부터입니다. 재판부가 또 바뀌고. 그렇죠. 네. 그래서 한 7개월 정도 심리 끝에 이제 그대로 거의 1심 그대로 유지됐는데요. 다만 바뀐 거는 금액이 네. 86억 원에서 141억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면접 교섭 부분이 좀 바뀌었습니다. 보통 사람들한테는 큰 돈입니다. 그렇죠. 141억 원을 지급해라. 네. 그러니까 141억 원 정도는 보통 사람의 큰 돈이지만 네. 이제 두 사람의 관계에서 보면 사실 1%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부진 사장이 갖고 있는 재산에 비하면 재산의 약 0.9% 정도 된다고 하는데 0.9% 정도 된대요. 그렇죠. 그러면 1조 1조 한 5, 6천 원 예, 된. 그 정도 되는 물론 거죠. 대부분 주식이겠지만요. 주식이죠.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 많이 의아해하실 거예요. 어떻게 그거밖에 못 받냐 뭐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공동재산으로 분리되는 거, 그러니까 부부가 공동재산으로 분리되는 것은 같이 노력해서 재산을 모은 그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아마 이제 이부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들이 많잖아요. 네. 그 재산은 분리 대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재산의 1% 미만만 남편에게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그 재산 1조 원이 넘는 재산의 상당 부분은 임전 고문의 기여가 거의 없다. 재판부가 이렇게 본 겁니까? 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을 할 때는 이제 2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중에서 이게 우리가 나눌 재산인지, 그러니까 재산 분할 대상인지 그 재산을 먼저 확정을 하고요. 그래서 자, 이 재산을 나누자라고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몇 %로 나눌까가 결정이 돼요. 근데 이번에 이부진 그 사장 명의로 된 전체 재산에서 1%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1단계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네. 상당한 부분 그 주식 부분이 나눠야 될 재산 부분에서 빠졌고요. 그러면 나머지 재산, 그 주식 부분이 빠진 부분. 지금 네. 화면을 보시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혼인 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만 재산 분할이 됐는데, 이제 요새는 그렇게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 외에도 특유 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혼인 전에 받았던 재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상속이라든지 증여를 통해서 받은 재산들이 있어요. 이런 특유 재산들은 아니, 그것도 나누라고 돼 있잖아요. 원칙적으로는 나누지 않는데 이게 형성에는 기여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걸 유지하는데 또 그게 증식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해서 일정 부분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은 그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보통 한 10년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왜 안 된 거예요? 이번에 안 된 거는 결혼 혼인 기간이 20년인데 네. 지금 1997년에 결혼을 한 20년 99년에 됐더라고요. 결혼했는데요. 2007년부터 별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10년밖에 안 됐다. 부부로서 공동 생활을 한 건 한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점이 가만히 돼서 이 분할 대상에서 특유 재산 결론 내리면 한 20년, 빠졌다고 30년 봅니다. 살았다면 임 변호사 보시기에는
임 전 고문이 그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더라도 상당히 분할이 되는데 네, 제 생각에는 네. 20년, 30년 정상적인 부부로 생활을 했다면은 저 네. 주식 부분도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갔을 테고요. 다만 들어갔다고 해서 퍼센테이지는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흔히 전업주부라도 한 20년 같이 살면 50%던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언제나 남편이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언제나 그런 건 아니고요. 재산이 많고 그 재산이 대부분 주식이다라고 하면 퍼센테이지가 또 줄어듭니다. 네. 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부인이 설령 가사 일을 하고 남편이 뭐 회사원 생활에서 20, 30년 동안 재산을 열심히 나눴 그 남편이 벌어온 돈이죠. 하지만 그걸 이혼할 때는 오래 살았으면 반반씩 나눈다는데 그 아주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 네, 말씀이시군요. 50%까지는 적용되지 않고요. 네. 돈이 만약에 많을 경우, 정말 나눌 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더 줄어들고요. 네. 그게 특히 주식일 경우에는 특히 많이 줄어듭니다. 네, 친권 좀 물어볼게요. 네. 어떻게 일단 판결 어떻게 났나 볼까요? 네, 면접 교섭권 자녀가 아이가 둘인가 그럴 건데, 네, 네. 월 한 번 만날 수 있다, 월 네. 두 번 만날 수 있다. 이런 건 왜? 자, 기본적으로 왜 아내가 경제력이 더 있으니까 아니면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네. 면접 교섭권이라는 거는 아 이제, 일단 왜 자녀들은 이사장이 기릅니까? 보통 임 전 고문도 당연히 요구를 했을 텐데. 예, 왜냐하면 네. 아이는 지금 엄마가 키워왔습니다. 아, 그런 엄마가 게 중요해요. 키워왔고 네. 그렇죠. 보통 이 양육권을 정한 데 있어서 아이의 복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아이가 현재 쭉 살아가고 있었던 게 그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 1999년에 결혼했지만 2007년부터 별거했다고 했잖아요. 엄마가 네. 키우고 있었거든요. 엄마한테 양육권이 갈 확률은 아주 높았고요. 그리고 현재는 양육권 친권을 한 사람에게 주는 경우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양육을 하면서 친권이 만약에 공동으로 갖고 있을 경우에는 좀 불편함이 있거든요. 무슨 어떤 아이를 대신해서 법정 대리인을 나설 때 반드시 네.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쪽으로 가는데 이번에 양육권 친권은 1심, 2심 그대로 이부진 사장한테 갔는데 이거는 엄마가 길러라. 예, 많은 네. 사람들이 예상할 수 그동안 있었던 길러왔던 거고요. 것처럼. 다만 1심에서 면접 교섭을 월 1회 준 거는 저도 좀 약간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월 2회는 주거든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이게 월 2회로 늘어났고요. 1박 2일로도 늘어났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결혼 파탄에 남편의 결정적 사유가 없는데도 아빠가 자녀 만나는데 월 한 번, 월 두 번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당사자가 서로 합의를 해서요. 네. 아빠가 언제든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을 다투고 이부진 있다가 사장이 그건 안 되겠다고 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법원이 정해줘야 되는데요. 네. 지금 보통의 경우 월 2회를 정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빠의 잘못 아니 남편이 이런 결혼 상관이 파탄에 없고요. 결정적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제 야, 저는 아니요, 법리가 아니고 상식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언제 남편 왜냐하면 아무 잘못 없이 부부가 서로 맞지 않아서 오랫동안 별거를 하다가 헤어졌는데 아내가 친권을 가져가니까 내 자식인데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못 만난다고요? 법이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 달에 두 번 만난다고 해서 네. 두 번 이상 만나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면 네. 아이가 원칙이 엄마한테 그렇다 이런 엄마 겁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두 번은 네. 보장해 주라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또 아이가 그날 컨디션이 좋아서 못 만난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해서 아빠를 더 만나고 싶다든지 그걸 막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이부진 사장이 엄청나게 돈이 많아서 교섭권을 주거나 뭐 월 1회 되거나 이런 건 전혀 네, 아니군요.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고하나요? 뭐 이걸 대법까지 가지고 갈까요? 제 임금이? 생각에는 이제 이혼 여부라든지 그리고 뭐 친권, 양육권 이런 부분은 대법원에 가는 큰 의미 없을 것 같고요. 네. 아마 지금 임 전 고문 측에서는 이 재산 분할 대상에 그 주식 빠진 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마 계속 그 불만을 좀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네. 대법원에서 한 번 더 워낙 법리 검토를 액수가 해달라. 거대하니까. 그렇죠. 네. 1조 2천억 원을 처음에 청구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의 주식 가치를 한 2조 5천억 원 정도로 보고 재산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고할 가능성이 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딸 부정 채용과 관련해서 재판 처음으로 열리는 날입니다. 네.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일지를 저희가 준비했는데 네. 지금 보면 교수님 설명을 좀 드릴까요? 김성태 네. 의원이 지금 서유열 전 사장을 만나서 딸을 KT 스포츠단에 일하게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 것이 2011년 3월이고요. 그 이제 4월 한 달 뒤에 김성태 의원 딸이 KT 스포츠단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에 이석재 전 회장을 만나게 됩니다. 김성태 의원이. 그리고 딸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잘 부탁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12년 10월에 김성태 의원이 이석재 이제 회장 국감 증인 채택 무산에 기여했다. 이건 이제 의견이 갈립니다. 이건 이제 검찰 쪽 생각이죠. 그렇죠. 검찰 네. 쪽 주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김성태 의원 딸이 정규직으로 공채를 했는데 검찰은 저기서 무산시켜준 국감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준 대가로 김성태 의원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딸을 채용해 준 것도 뇌물죄에 포함이 되는군요. 돈 이런 그 부분에 현금이나 이런 게 대해서 뭐 아니고. 네. 다툼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아마 뇌물로 뇌물로 인정될 가능성은 굉장히 좀 커 보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라면. 뇌물이라는 게, 네. 뇌물이라는 게 이 정규직으로 채용한 거, 이거 자체가 어떤 금전적인 어떤 돈은 아니지만 이게 내가 계속 근무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급여를 계속 얻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어느 정도 재산상 이익이 있다고 네. 보고요.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도 이런 채용 부분, 정규직 채용 부분이 뇌물로서 다투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은 좀 치열하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김성태 의원 법원 출석하는 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8개월 만에 출석했습니다. 심정이 어떠십니까? 예, 드루킹 특검의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정치 검찰의 올가미를 진실의 법정에서 벗겨내겠습니다. 채용 비리 관련 혐의 아직 부인하십니까? 채용 청탁이나 어떠한 부정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게 직권남용 업무방해 불기소 처분 결정으로 검찰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여지책으로 검찰이 기소한 것은 정치적 목적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 서유열 전 사장이 또 증인으로 서시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변론하실 예정이신가요? 그동안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에 성실히 응한 서유열 증인의 증언이 허위 증언이고 허위 진술이었다는 게 이제 조금 이후면은 역력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네. 여전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서유열 사장이 진술한 게 아주 결정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유열 사장한테 공투에 이력서가 있었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석재 회장이 지시를 받고 서유열 사장이 김 의원 딸을 정규 직원으로 채용했다. 네. 이걸 얘기를 했어요. 증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만난 시점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최초로 김성태, 이석재, 서유열 이 세 사람이 만난 시점이 언제냐 하는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서유열 사장은 그 법정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011년 초라고 진술을 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석재가 계약직 딸 잘 부탁한다라고 네. 김성태 의원이 이석재한테 얘기를 했고 이석재 회장한테 얘기를 했고 검찰은 이 시점을 뇌물이 전달된 시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서유열 사장에게 직접 이석재 전 회장이 잘 챙겨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국감 증인 채택도 막아줬고 이랬으니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고 서유열 사장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서유열 사장이 특별히 거짓말할 이유가 특별히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 본인이 거짓말해서 본인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면 법정에서는 그 사람의 진술을 진실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하면 그 거짓말이 성립될 수 있겠지만 본인도 인정될 수 있겠지만 그렇죠. 네. 그러나 본인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걸 인정하는 순간 본인도 청탁을 들어준 상황이 되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김성태 의원이 저렇게 뭐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증거를 갖고 있을 확률이 낮다. 네. 이런 점에서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서유열 전 사장 진술을 번복하거나 아니면 김성태 의원이 그걸 또 뒤집을 만한 결정적 정황이나 증거를 내놔야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 서유열 전 사장의 증언은 우선 지금까지 보도된 거에 의하면 굉장히 좀 신빙성은 있어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자신의 딸에 대해서 정규직 채용을 부탁했다라는 내용 이런 부분인데요. 근데 지금 기소된 게 뇌물죄거든요. 뇌물죄는 어떤 대가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 대가가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주는 대가가 이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 김성태 의원의 이제 변호인이 이제 공소사실 전부 다 부인하면서요. 이거는
내가 김성태 의원이니까 피고인이 무마시켜준 게 아니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당론이 이런 기업 활동 방해되지 않게 네. 이런 좀 회장 부르는 거, 사장 부르는 거 자제하자라는 게 당론이었고, 김 의원 측은 그걸 적극적으로 주장하겠군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에 이 이석채 회장만 안 부른 게 아니라 다른 그때 뭐 현대자동차 사장도 부르자, 삼성전자 사장도 부르자 했지만 그 사람들 다 안 불렀고, 불렀다. 또 지금 문제되는 이 환노위에서 이석채 회장 안 부른 거 이것만 끝난 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도 다 안 불렀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관여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가성이 없다. 좀 이런 부분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법정에서 좀 많이 다퉈지고 알겠습니다. 간단하게요. 근데 김성태 의원 측은 이거 11월까지는 이 재판을 결론 내달라 아마 네. 1심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11월까지 결론이 안 나면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첫째는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뭐 유죄가 나온 경우 1심에서 그러면 공천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면 11월까지 어떤 형태로는 결론이 나와야 본인이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고. 설령 무죄가 나오더라도 늦게 나오면 안 된다 그렇죠. 이거군요. 그렇게 네. 되면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그런 해달라. 상황에서 빨리 끝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 임방글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